SGHD, 슈드는 배당 ETF의 대표 주자로 사람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보수적인 투자자들로부터 파이어족까지 모든 투자자들에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사실 슈드는 장점만큼이나 분명한 단점도 존재합니다. 주가 성장이 더디고 배당세와 환율 리스크, 그리고 장기 투자에 따른 기회비용 문제까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버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단점들을 하나씩 짚어보고 어떻게 보완하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 그리고 그것을 기회로 바꾸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배당 성장에 시간이 필요하고 생활비 충당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슈드에 투자하면서 가장 기대하는 건 배당금이 계속 늘어나면서 생활비를 충당하고 결국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당 성장을 실질적으로 체감하려면 예상보다 훨씬 긴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시간이 얼마나 긴지, 그리고 이 배당 성장의 현실이 여러분의 경제적 목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슈드는 연평균 10% 정도의 배당 성장률을 자랑하는데 숫자만 보면 정말 멋져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바로 이 배당 성장률은 시간이 지나야 제대로 실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장 배당금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과도한 기대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배당금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현재 슈드의 시가 배당률은 약 3.6%인데 이 배당률이 높아 보일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월 300만 원을 배당금으로 받으려면 약 33억 정도의 자산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산을 모으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몇 년이 걸릴지, 아니 몇십 년이 걸릴지 모르고 그 사이 다른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슈드의 배당금이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하지만 그 성장 속도가 충분히 빠르지 않다면 단기적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두 번째 단점은 배당금만큼 주가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배당금을 받으면 기분은 좋은데 지급된 후 주가가 내려가는 현상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 현상은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발생하는 것일까요? 배당금은 회사에서 주주에게 주는 돈입니다. 만약 주당 1달러의 배당금을 준다고 하면 그만큼 회사의 자산에서 1달러가 빠져나가게 되고 그만큼 주식의 가치도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식은 배당금만큼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주식이 100달러였다면 배당금 1달러를 지급한 후에는 주식이 99달러로 내려가게 됩니다. 배당금이 지급되면 바로 이런 식으로 주가가 조정되는 것입니다. 배당금이 주가 하락의 원인 중 하나라면 두 번째 원인은 바로 투자자들의 행동입니다. 배당금을 받은 투자자들이 배당 나기 이후 주식을 팔기 시작하면서 주식시장에 주식 공급이 많아지게 됩니다. 배당금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배당 나기 이후 더 이상 주식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매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식의 수급 불균형이 생기고 이로 인해 주가는 더 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단점은 기술주 비중이 부족하여 성장성에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미국 주식은 미친듯이 올랐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ETF인 스파이는 14% 이상 상승하였고 QQQ는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슈드는 어떨까요?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빠르게 상승한 기술주 중심의 시장 흐름과 금리 환경 변화, 그리고 무엇보다 슈드가 본래 의도한 안정성과 수익 지향성의 전략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기술이 이끄는 시대입니다. AI, 전기차, 로보틱스, 클라우드와 같은 최신 기술들이 주식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슈드는 이런 기술주들에게 투자하는 비율이 적습니다. 실제로 슈드는 기술주 비중이 21% 정도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큰 기술 회사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에 전통적인 대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회사들에게 투자하기보다는 안정적인 회사들에게 주로 투자하는 셈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기술 혁신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데 슈드는 그 흐름에 잘 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I나 로보틱스처럼 미래에 엄청난 성장이 예상되는 기술 분야에 투자하는 비중이 적다 보니 미래에 성장이 기대되는 시장에서 슈드는 뒤처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기술주가 미래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걸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슈드는 그 부분에서 기회가 적다는 사실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럼 이런 단점들 때문에 슈드를 사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러기에는 놓칠 수 없는 장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슈드만 죽어라 사 모으는 것이 아니라 제피나 QQQ 등 다른 종목을 함께 사는 것입니다.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배당 성장의 보완은 월배당을 지급하는 제피로 보완할 수 있고, 배당 지급 후 주가가 떨어지는 부분은 적립식 투자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기술주 비중이 부족하여 성장이 더딘 점은 QQQ를 포트폴리오에 포함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게 비율을 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높은 수익률보다 돈을 잃지 않는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성향이라면 슈드 70%, 제피 15%, QQQ 15%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승장에 올라타 수익을 내고 싶다면 QQQ 50%, 슈드 30%, 제피 20%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인마다 투자 성향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비율을 조절하여 투자하셔야 합니다. 슈드는 안정성, 제피는 월배당, QQQ는 시장 성장입니다. 슈드는 매년 꾸준한 배당 성장을 하고 낮은 운용 보수와 우량기업 중심 포트폴리오로 안정성이 매우 좋은 ETF입니다. 최근 투자자들에게 욕을 먹으며 외면받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적립식 투자를 한다면 틀림없이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슈드 하나로는 한계가 분명하지만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다른 ETF와 병행 투자로 리스크를 분산하면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신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투자 방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린 보안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